반갑습니다. 남서은혜 교회 전교인 특강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고난의 시대, 어둠을 밝힌 믿음의 여성들이란 주제로 총신대학교 박용규 교수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2주간 가졌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더의 믿음과 헌신의 스토리를 박용규 교수님을 통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고난의 시대 어둠을 밝힌 여인들, 한국인 최초의 의사 박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같이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17살 때 결혼을 해서 24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미망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34살에 세상을 떠난 한 여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또 제 사랑하는 딸이 그런 딸이거나 또 그런 사람이 제 여동생이었다고 한다면 참 보통 마음이 아픈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김점동, 박에스더라고 하는 의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876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던 이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1904년에 로일전쟁, 1905년에 을사늑약, 1907년에 고종의 퇴위, 1910년에 한일병탄, 이 민족적 순환의 시기에 정확하게 이 시기와 맞물려 한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박에스더였습니다. 이 박에스더는 1876년 3월 16일 날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김홍택이었고 이 김홍택과 연한이 씨 사이에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바로 이 김점동이라고 하는 에스더 박으로 알려진 이 여인이 바로 김홍택과 연한 이씨 사이에 태어났던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딸들이 다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왜 그랬는가 저도 궁금했는데 바로 그녀의 아버지 김홍택 씨가 1886년 1월부터 그가 아펜젤로 집에 고용돼서 고용인으로 일을 하면서 선교사들이 설립한 이 학교에 보낼 수 있었고, 또 선교사들의 주선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점동은 1886년 그가 11월에 그 아펜젤로의 소개로 스크랜턴 여사를 만나고, 그리고 스크랜턴 여사가 설립한 이화학당의 4번째 여학생으로 이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화학당의 4번째 학생이었지만 워낙 김점동이 참 영리하고 뛰어나서 이화학당에서는 3명의 이 학생을
미국 감리교 해외 여선교회에서 추천하는 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 김점동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이 되어서 1년에 40달러씩 장학금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화학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고 한문을 공부하는데, 다른 학생들보다 이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특별히 영어는 이화학당의 학생들 중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학교에 입학을 해서 1년쯤 되었을 때 그녀에게는 특별한 신앙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기가 되어서 정말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자 자기가 바로 배웠던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생각난 것입니다. 워낙 천둥번개가 심하고 또 이 폭우가 쏟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룸메이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룸메이트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민족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신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너무 이 김점동은 특별한 이와 같은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다음날 자기의 이 기숙사 방을 깨끗이 정돈하고 또 꽃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다른 룸메이트 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 모임이 한국의 최초의 여성 기도회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심의 경험은 이 김점동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아주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져다 줬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이 미래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참 그녀가 이 이화학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이 학문의 진전이 있고, 그러면서도 특별한 이 은혜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화학당에서는 영어를 특별하게 잘하는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1890년에 그 10월 달에 한국에 입국한 로제타 쇼드홀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여자 선교사가 바로 사역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한글을 배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 쇼드홀의 통역을 맡으면서 이제 로제타 쇼드홀과 함께 같이 동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쇼드홀과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참 이 어린 김점동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1890년 10월 24일부터 이 김점동은 로제타 쇼드홀 선교사의 통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1890년 11월 11일, 그러니까 통역으로 이 로제타 쇼드홀을 돕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4년 전에
참 이 화상으로 인해서 엄지와 검지를 제외하고는 손가락 전체가 붙어 있는 16살 먹은 이 여자의 수술을 로제타 쇼우드 홀이 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도를 하는 이 과정에 이 피부 이식이 필요한데, 이 피부 이식은 이 16살 먹은 화상의 피해를 입은 그 여자의 다른 피부를 이식해야 하는데, 이 여자가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의 피부를 직접 잘라서 그녀에게 이식해 주는 것을 로제타 쇼우드 홀의 이와 같은 모습을 김점동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점동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한국인들도 감동을 받았고, 동료 선교사들도 감동을 받아서 피부 이식을 자원하기로 그렇게 했고, 이 16살 먹은 여자도 마음의 변화를 가져서 자기의 다른 이 피부를 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참 이타적인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은 이 김점동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1891년 이제 봄이 되어서 3월과 4월에 참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이 2달 동안 언청이 수술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언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질병,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수술을 통해서 거의 정상으로 되돌리는 이와 같은 수술의 이 서양 의술을 목도하면서 이 김점동은 자기도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 내면에 끌어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의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서양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참 이 로제타 쇼우드 홀은 이 그녀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들을 자기의 일기에 기록하면서 김점동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눈여겨 주목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점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한 여자가 영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의학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러면서도 참 다른 사람과 달리 피를 보면서도 기절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수술을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여자를 이 김점동을 장차 의사로 키우고 싶은 마음을 그 마음에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나 잘 통역도 해주고 도와주는지 이 김점동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은 이 로제타 쇼우드 홀은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직 그녀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점동이가 병원에서 좀 더 나를 잘 도울 수 있게 되면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녀는 병원에서 내게 매우 필요한 사람이며 로스와일러 양이 통역을 위해서 내려와야 하는 수고도 덜어주고 있다. 오아카 양이 병가를 낸 동안 점동은 기구들을 잘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약물 배합도 오아카 양만큼 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내게 수술을 할 때 피를 닦아내는 등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나를 돕는다. 처음에는 그녀 자신도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 자신에게도 의구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날마다 더 나를 감당케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의사인 참 로제타 쇼우드 홀 옆에 의사가 이제 수술을 집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옆에서 통역은 지켜봐야 하는데, 통역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의사의 이 수술을 보조해주는 이 간호사 역할까지 하고,
또 약까지 처방해 주면 약제사까지 하는 역할들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의학에 대한 관심도 있고 피를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로제타 쇼우드 홀의 마음속에는 이 김점동을 의사로 장차 키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 쇼우드 홀을 의사로 점차 키우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로제타 쇼우드 홀을 홀이 이 김점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장차 의사로의 준비를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또 하나 받는데 그것은 김점동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1891년 1월 25일 날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이제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그녀에게 붙여줘서 이제 에스더 파크로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제타 쇼우드 홀의 일기를 보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에스더라고 이렇게 김점동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더를 장차 의사로 키워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학문적인 도전도 주고 또 생리학도 가르치고 그리고 참 이 뼈에 대한 것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장차 이 김점동을 의사로 이 양성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 김점동에게는 큰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김점동이 17살이 됐는데 당시에 조언이 만행했기 때문에 이 김점동의 나이는 그 당시에 노처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결혼에 압력이 부모로부터 오고 동료로부터 오고 그리고 참 이와 같은 것들을 한국의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고 이러면서 이 결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이 에스더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의 참 이 과정을 로제타 쇼우드 홀이 기록했는데 로제타 쇼우드 홀은 이 에스더가 미국 소녀들처럼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본인이 결정을 하는 참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그녀가 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의 문제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렇게 참 좀 가질 수 없도록 인류를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이 로제타 쇼우드 홀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결혼에 대한 프레셔가 심하니까 차라리 이 세상을 좀 떠나고 싶다. 저 세상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문제를 깊이 참 에스더가 고민을 하면서 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점차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 이 로제타 쇼우드 홀이 결혼을 한 지 1년 동안 참 이 세월 동안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참 이 에스더는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제타 쇼우드 홀도 이렇게 일찍 결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에스더가 일찍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었다가 자기도 실제 결혼해서 참 1년 동안 지나면서 결혼이 얼마나 참 자기에게 유익하고 행복했는지를 생각하고는 그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를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 배우자감을
로제타 셰우드 홀도 찾았고, 그녀의 남편 이 윌리엄 제임스 홀도 열심히 찾았는데 드디어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박여선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이 남자는 에스더처럼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 윌리엄 제임스 홀의 마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심부름 역할을 하고, 이랬던 믿음의 청년이었는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그 사람이 로제타 홀이 볼 때도 그렇고 이 에스더의 배우자감으로 적합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소개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아내로 맡고 싶은지를 우회적으로 박여선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빨래도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집안 일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여자를 참 원하는지, 아니면 가르치는 것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하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지를 물어봤을 때 이 박여선은 후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됐다고 싶어서 이제 이 박여선을 에스더의 배우자감으로 둘이 중매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이 에스더가 참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에스더 어머니도 이 박여선에 대해서는 탐탁하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에스더보다 배운 것도 훨씬 더 참 모자라고, 가정의 배경도 에스더와는 좀 달랐고, 그래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다가 이 에스더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여선이 본래부터 그런 가정이 아니라 5년 전에 이 서당에 선생을 했던 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전선에 참 그렇게 뛰어들어서 그렇지, 본래 그 집안은 뿌리 있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잘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어머니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 마음에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지만 결혼을 승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참 당시에 자신의 결혼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면서 로제타 셰우드 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의 소중한 자매요, 당신이 어제 보낸 편지를 받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이제껏 말하지 않았던 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흘 동안 저는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자를 결코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느질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습은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비록 제가 남자를 싫어해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박 씨를 저의 남편으로 삼고자 하시면 저의 어머니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저는 그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의 지체가 높고 낮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어머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지체가 높고 낮음을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실 참 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는 게 이 에스더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한 남자를 택하는 과정에서 그 남자의
신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고백을 로제타 쇼드 홀에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번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딸이 참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이런 남자와 결혼을 참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쉽게 허락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 자신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보통 이 에스더의 동료들은 더 나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했지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이 남자와 결혼한 사례는 당시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에게 박여선을 소개할 때도 선교사들은 마음에 내심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낮은 박여선을 소개한 것으로 인해서 박에스더가 에스더가 깊은 근심이나 걱정이나 혹은 화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겼고,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신분의 높고 낮음은 개의치 않는다고 이런 고백을 그녀에게 참 이 로제타 쇼드 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제타 쇼드 홀은 그녀의 일기에 이와 같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이와 같은 멘트를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에스더, 그녀는 날이면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배우게 한다. 나는 정말 그녀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에스더와 박여선은 1893년 5월 24일 날 결혼을 합니다. 사실 로제타 쇼드 홀과 윌리엄 제임스 홀이 결혼한 게 여러분 1892년 6월 27일이었으니까 그들의 결혼 11개월 후에 에스더가 박여선을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으로 맞아 들인 거였습니다. 둘이 결혼하고 나서 정말 신실하게 로제타 쇼드 홀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 홀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에스더는 로제타와 언니 동생처럼 점점 더 가깝게 지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 이와 같은 이 에스더를 자신의 이 조력자로 그렇게 삼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녀를 통해서 많은 도전과 또 이 자극을 받고, 이러면서 이 에스더와 그리고 이 박여선, 이 두 사람의 이 가정과 함께 같이 동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894년에 평양으로 이제 평양의 선교회가 새로 개설돼서 그쪽으로 옮겨야 할 때 이 로제타 쇼드 홀은 조심스럽게 이 에스더에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에스더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편지를 로제타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문을 열어주시는 어느 곳이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평양의 문을 열어주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몸과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 몸과 제 마음과 제 영혼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비록 사람들이 저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조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참 에스더 박에게는 18살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18살의 나이의 여인치고는 너무 신앙이 조숙하지 않나요? 여기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당시 1894년은 여러분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평양이 온통 전쟁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로제타 쇼드 홀과 윌리엄 제임스 홀과 함께 참 이 에스더 부부는 함께 평양에 가서 참 사역을 하면서 그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옥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투옥돼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윌리엄 제임스 홀이 위기 가운데서 이 박여선을 구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죽었을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을 참 만나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초질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제타 쇼드 홀에게는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 홀에게는 너무도 큰 격려가 됐던 것입니다. 평양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윌리엄 제임스 홀이 세상을 떠납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일전쟁에서 참 부상당하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 함께 같이 그들과 함께 치료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참 의사의 책무를 충실하게 감당을 하다가 자기도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1894년 12월 10일 날 이제 로제타 쇼드 홀은 사랑하는 어린 아들 쇼드 홀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게 됐을 때 이 에스더는 로제타 쇼드 홀에게 함께 같이 갈 수 없느냐고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의학을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서 돌아와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참 선교사로 일하고 싶은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참 이 로제타 쇼드 홀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로제타 쇼드 홀도 장차 에스더를 의사로 키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가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박여선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떨어져 있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함께 같이 자기도 미국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로제타 쇼드 홀은 사랑하는 어린 아들 쇼드 홀과 그리고 에스더 부부를 동반하고 미국의 1895년 1월 6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고 그리고 1월 14일 날 자기의 고향 리버티에 도착을 합니다. 리버티에 도착을 해서 이 에스더는 바로 2주 있다가 1895년 2월 1일 날 리버티에 있는 공립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장차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함께 참 로제타 쇼드 홀의 가정에서 아이들도 돌보고 그러면서도 학업을 진행하고 또 박여선은 참 로제타 쇼드 홀의 아버지의 농장에서 또 일을 하면서 장차 참 아내의 학비를 또 준비하고 이렇게 이 부부가 로제타 쇼드 홀의 가정에 있으면서 함께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잠시 1895년 여름에 센트럴 파크
뉴욕에 함께 같이 여행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로제타 쇼우드 홀이 참 이 아이를 두고, 새로 태어난 에디스 포함해서 두 아이를 두고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또 모임을 갖거나 일들을 처리할 때 집을 떠나 있을 때 이 여선과 이 에스더의 박은 정말 신실하게 두 아이를 잘 돌봐 주었던 것입니다. 로제타 쇼우드 홀의 입장에서는 두 아이를 참 에스더 부부가 신실하게 잘 돌봐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장차 자기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이 모습이 자기에는 격려가 됐고 또 희망이 되었고 또 장차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푼 꿈에 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미국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5년 9월에 접어들어서 로제타 쇼우드 홀의 참 이 소개로 이 에스더는 뉴욕의 어린이 병원에서 1년 정도 돈을 벌면서 그곳에서 소위 왈버그 여사의 지도 아래 라틴어를 배우고 물리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이러면서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장차 의대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어느 의과대학을 가고 싶었을까요? 로제타 쇼우드 홀이 졸업한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진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동부에는 두 개의 여자의과대학이 있었는데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과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이었습니다. 이 두 학교 중에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이 더 경쟁률이 높았고 더 훌륭한 학교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1895년 11월 그때 참 이 에스더는 의미 있는 편지 한 장을 로제타 쇼우드 홀에게 보냅니다. 로제타 쇼우드 홀의 남편 제임스 홀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기가 가까워 오는 때였습니다. 그때 참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참 이 로제타 쇼우드 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1년 전 11월 바로 이 날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친한 친구이자 형제였던 그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천국문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슬펐답니다. 어젯밤 멀리 떠나가신 다정했던 그분과 언니를 생각하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언니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어요. 언니가 어린 두 아이들과 함께 얼마나 외로울지 생각하니 그 슬픔이 제게도 너무 큽니다. 제가 언니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거룩하신 위로자가 언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 또한 소중한 언니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로제타 쇼우드 홀이 뜻하지 않게 에스더로부터 이렇게 마음 깊은 위로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뭉클하고 그리고 에스더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또 갖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로제타 쇼우드 홀은 자신의 일기에 아기 에디스의 이모로부터 받은 참으로 친절하고 사려 깊은 편지,
친절하고 사려 깊은 편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디스와 이 오빠 쇼드홀은 이 여선을 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들의 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1897년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확히 따진다고 한다면 거의 그 미국에 온지 참 2년 한 10개월이 지나서 이 로제타 쇼드홀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히고 그리고 참 이 여선과 에스더에게 같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 여선은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자신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여기 남아서 더 일을 하고 싶다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1897년 8월 달에 로제타 쇼드홀의 집을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로제타 쇼드홀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94년 12월 10일 날 이 여선을 미국으로 데리고 올 때는 자기와 함께 한국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함께 같이 오겠다고 약속을 받고 데리고 왔는데 미국에 데려와서 마음이 바뀌니까 참 어떻게 보면 잠시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의 혼돈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을 나갔는데 그동안의 여선이 쇼드홀과 그리고 어린 참 이 에디스를 얼마나 친절하게 잘 돌봐줬는지 이 두 아이가 이 여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멀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여선을 만나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여선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참 아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아내 내면에 깊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로제타 쇼드홀은 참 에스더에게도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의사가 되는 것을 좀 포기하고 나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서 나를 도우면서 사역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편지로 제안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그 편지를 받고 깊이 기도하고 참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편지로 회신을 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것을 포기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저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도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의사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최선을 다한 후에도 배울 수 없다면 그때 포기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에스더는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보다는 약간 들어가기가 수월한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이미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재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때문에 에스더의 이와 같은 편지를 받고 나서 로제타 쇼드홀은 에스더의 입장을 존중하고 본래부터 그가 의사가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하기로 했던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내 에스더를 지원하고 또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에스더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가 혼자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볼티모어 여자 의과 대학은
1882년에 처음 설립되어서 1883년에 첫 신입생을 받았고, 그리고 1910년까지 운영되었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의과 대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진이 좋고 또 시설이 좋고,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다 메릴랜드 의사 자격 시험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합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학교가 참 좋은 학교였고, 그리고 참 이 학교에서 이 에스더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이 에스더가 1896년에 10월 1일 날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진학해서 그때서부터 의학을 공부하고 정말 힘든 과정에 이 아내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과정에 뭐 지금이나 그전이나 의과대학 얼마나 학비가 비싸겠습니까? 이렇게 이 여성은 아내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 그런데 이 한 신문을 그가 본 거예요. 그 한 신문은 커덜레라고 하는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가 이 독립신문 하나를 보내준 것입니다. 이 독립신문 하나를 보내줬다고 하는 것은 우편으로 보내줬겠죠. 이 독립신문을 읽다가 보니까 이 독립신문에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독립문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독립문의 이 건립을 위해서 금화 3원의 돈을 헌금했다고 하는 것을 독립신문에 실린 것입니다. 1896년 10월 24일 날 독립신문에 이와 같은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에 보면 아주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조선 박여선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함께 연전에 미국 들어가서 벌이하여 자기 아내를 의학교에 들여보내야 공부하는 부비를 당하여 주면서 공부를 시키더니 향일에 조선에 와서 있는 미국 의원 부인 거넬려 씨가 독립신문 한 장을 박여선에게 보내었거늘 박여선이 읽어보다가 조선 자주한한 독립문을 모회관 그전 연주문터에 세운다라는 말을 듣고 조선이 독립된 것을 햇빛같이 드러내는 줄을 알고 무수히 경축하며 자기 아내와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독립문 보조금을 금전으로 3원을 보내었는데 은전으로 논하건대 5원 85전가량이나 되니 이런 사람은 외국에 간제 얼마 못 돼야 벌써 자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도저히 생겼더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미국에 가서 간지 2년도 되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아내의 의과대학 학비를 지원해주는 이와 같은 힘든 가운데 이 독립신문을 읽고 감동을 받고 금화 3원을 나라를 위해서 참 기부를 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내가 공부를 하면서 그것도 신문을 읽고 이 독립문 건립을 위해서 금화 3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참 나라를 위해서 기부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통 결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정말 높이 예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독립신문이 이와 같은 것들을 높이 평가를 하고 참 의미 있게 기사화한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여선이라고 하는 한 인물,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감동을 받고 1896년 미국에
참 가서 2년도 되지 않는 사람이 아내의 학비를 대면서 금화 3원의 돈을 한국에 보내서 독립문을 건립하도록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사건이고, 저는 이것 하나만 봐도 에스더 박과 박 여선이 얼마나 나라 사랑이 마음 깊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볼티모어 여자의과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1학년을 마쳤는데 1학년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는 소식을 로제타 쇼돌이 듣고 남은 3년의 과정도 에스더는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라고 그녀의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닥터 이 코들이라고 하는 교수도 이 에스더를 높이 평가해서 이 에스더가 정말 학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제타 쇼드홀은 남편에 대한 전기를 출간하지 않습니까? 1897년에 남편에 대한 전기를 출간하면서 이 에스더 박에 대한 것을 거의 5페이지에 걸쳐서 에스더 박에 대한 이 특별한 이 글을 거기에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면서 이 에스더 박을 다 소개하고 의학을 1년 동안 공부했다고 하는 사실도 잘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독자들 중에서 에스더 박의 학비를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에스더 박의 후견자인 스티븐슨 여사에게 보내달라고 주소까지 그 책에 아주 친절하게 기입해서 출간을 한 것을 제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스티븐슨 여사가 에스더 박이 4년 과정에 3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스펠 인 올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당시에 선교 잡지가 있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발간하는 최고의 선교 잡지였는데, 이 선교 잡지의 편집장에게 다음과 같은 이 편지를 보냅니다. 에스더 박은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의 3학년 과정을 막 끝내는 중에 있습니다. 그녀는 졸업하기 전까지 1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 대학과 관련이 있는 병원에 있습니다. 그는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졸업장을 받으면 아마 가능한 속히 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학생이었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며, 그녀가 한국에서 우리 선교에 상당히 값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해서 후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의 질병과 그와 그녀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는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그녀를 지탱해 주고 있으며, 그녀는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백성들 가운데 선교 사역을 위해 곧도 잘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위한 기부금은 볼티모어 탐슨 애비뉴 604가에 있는 스티븐슨 여사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스티븐슨 여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가리킨 건데 내게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3인칭으로 써서 에스더에 대한 이 지원을 자신을 포함해서 선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필라델피아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티모어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자고 그렇게 촉구를 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4년의 의과대학 과정에서 3년을 마칠 즈음에 이 스티븐슨의 이 편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 여선이 병원에 있고, 그리고 폐결핵을 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마지막
의과대학 1년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습을 해야 되고 실제로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졸업시험을 봐야 되고 의사 자격시험을 봐야 되고 너무도 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 에스더가 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남편이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었겠습니까?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이 에스더는 낮에는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밤에는 병원에 찾아가서 남편 곁에서 병간호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의 또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이러면서 1인 2역 3역의 역할을 하면서 참 이 어려운 의과대학의 이 관문을 그가 참 어렵지만 하나하나 그 의과대학의 과정을 통과를 합니다. 당시에 그녀가 다녔던 의과대학의 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우 훌륭히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참 남편이 병들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도 4학년의 학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졸업의 관문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졸업을 얼마 앞둔 1900년 4월 28일 사랑하는 남편 박여선이 볼티모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볼티모어 외곽에 있는 로레인 팍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박여선의 그 묘지에는 여선 팍 그리고 1868년 9월 21일생이라고 그리고 옆에는 1900년 4월 28일 사망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셔우드 참 홀이 사랑하는 남편을 참 1년 6개월 만에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참 에스더 역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남편과는 이제 8살 차이였던 거죠. 17살에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1900년 4월 28일 날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에스더의 나이는 불과 24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졸업시험에 통과하고 그리고 의사시험에도 통과를 하고 1900년 5월 14일 날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그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의 이 졸업 소식을 그 당시에 볼티모어의 일간지였던 볼티모어 선에는 이 5월 14일자에 이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 에스더 박에 대한 아주 무게 있는 글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에스더 박 박사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서 4년을 보내면서 전 과정을 이수했다.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그녀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이었다. 박 박사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홀로 한국으로 갈 예정이다. 박 씨와 박 여사의 진행 과정에서 한국 공사가 많은 관심을 가졌다. 워싱턴의 한국 영사관 중 2명이 졸업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여러분, 그날 졸업식을 거행하고 나서 신문에 보도된 게 아니라 그날 졸업식을 거행하기 전에 신문에 보도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박의 이 졸업식에 한국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갖고 2명의 뉴욕 주재 공관원을
졸업식에 파송하겠다고 학교에 통보를 한 겁니다. 이 학교 쪽에서는 이 에스더 박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국 정부가 2명의 공관을 파송해서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의과대학의 교수가 만찬을 열고 축하연을 연다고 하는 이것도 기사화된 것입니다. 한국의 최초의 여자 의사 에스더 박사가 미국 명문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메릴랜드 주의 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의사 면허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박에스더의 이와 같은 뛰어남을 일찍이 간파했던 필라델피아 미국 북감리교 여자 해외 선교부의 필라델피아 지회에서 눈여겨 이 에스더를 보고 있었고, 그녀가 대학을 잘 졸업하고 그리고 의사에 합격을 해서 모든 자격을 다 갖추자 이제 그녀를 한국의 선교사로 임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00년 5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한 에스더가 이제 4개월이 지나서 1900년 10월 달에 한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정식으로 마치고 메릴랜드 주의 의사시험에도 합격하고 또 한국의 공식적으로 또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한국에 귀국하게 된 이 에스더가 얼마나 당시로서는 금이 환영이겠습니까? 1900년 12월 후에 신학월보 감리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간행하는 아주 무게 있는 소위 저널이죠. 이 저널에 이 에스더의 귀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박예선 씨의 부인이 이화학당에서 졸업한 사람인데 내외간 부인 의학사 홀 씨를 모시고 미국까지 가셨더니 공부를 잘하시고 영어를 좋게 배울 뿐더러 그분이 의학교에서 공부하여 의학사의 졸업장을 받고 지난 10월에 대한 황국을 하였나니라. 공부가 여러 해 되었는데 그동안 박예선 씨는 세상을 떠나시고 그 부인이 혼자 계심에 섭섭하온 마음을 어찌다 위로하리요마는 미국에 가셔서 견문과 학식이 넉넉하심에 우리 대한의 무식한 부녀들을 많이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교로 나오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또 대한에 이 같은 부인이 처음 있음을 치하하노라. 또 부인께서 홀 의학사 부인을 모시고 평양으로 가셔서 사람의 육신병을 고쳐주실 때에 육신병만 고쳐줄 뿐만 아니라 영혼병까지 고쳐주시와 영생토록 무병케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상 받기를 우리가 또한 바라노라. 제가 신학월보에 있는 구호를 그대로 여기 적어서 읽었기 때문에 좀 어눌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신학월보에 글을 쓰면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인데 여기에 극존칭을 에스더에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에스더에 대해서 그만큼 한국의 한국민들이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을 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의학 과정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고치는
그런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바람을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1900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참 1910년 4월 그가 13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한국에서 감당했는지 제가 이번 강의를 위해서 자료를 찾으면서 제가 가슴 뭉클한 도전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여인이 한국 민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한 여인이 한국인들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여인이 이렇게 한국인들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이 족적을 이 진료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녀가 10년 동안의 한 사역이 무엇인지 어쩌면 이 신학 월보가 그녀에게 기대했던 두 가지,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고치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바람은 실제로 이 기사를 보고 쇼도홀의 마음에 깊이 간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도 이국에 묻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조국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이 의료 사역을 그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 그가 돌아와서 그 의료 사역을 하면서 1901년부터 1910년까지 여자 해외 선교부의 연회록을 제가 보니까 이 외국인들 가운데 당당하게 에스더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에스더 K 팍 MD, 그리고 혹은 에스더 킴 팍 MD. 그러니까 의사 에스더 박 혹은 닥터 에스더 박, 이렇게 당당하게 이름이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1900년 10월 26일에서 1901년 4월 29일까지 6개월 동안에 그녀가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로제타 쇼우드홀과 함께 같이 동역을 합니다. 신실하게 평양에 가서 로제타 쇼우드홀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에스더 박 의사가 환자를 얼마나 많이 치료했는지 기록을 보니까 1360명의 환자를 치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360명은 새로운 환자가 730명이고, 그리고 재진 환자가 562명이고, 그리고 왕진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68명이고, 이들이 이 에스더 박의 치료를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그가 시골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매주일 신실하게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의 모교에 가서 이화학당에서도 가르치고, 또 평양에 있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로제타 쇼우드를 신실하게 서포트하면서 자기의 역할도 동시에 감당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가 이제 처음 10개월 동안 쇼우드홀과 로제타 쇼우드홀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1901년, 1902년 이 1년 사이에는
서울에 있는 보구여관에 책임을 맡아서 진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에스더가 1년 동안 이 진료한 보고서를 보니까 3,328명을 진료했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초인적인 진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료 과정에서 정말 시간의 제약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이 한국인 본토인들의 이 본래적인 옛날 의사들이 고칠 수 없어서 포기한 사람들이 와서 진료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발목이 삐었는데 이 재래 한국인 의사가 침을 잘못 놓는 바람에 아예 발목 자체가 상실된 경우도 있었다고 이 보고서에 밝히고 있고요. 한 번은 요청이 들어와서 갔는데 이 여자가 참 아직도 맥박이 뛰고 있는데 장례 준비를 옆에서 하고 있어서 방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맥을 보고 그 다음에 뭔가 응급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입을 벌렸는데 입 안에 생쌀이 가득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쌀을 집어넣은 것은 죽으면 영혼의 나라에 가는 동안에 이 생쌀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입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입속에 있는 생쌀을 꺼냈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그거를 옆에 또 간직하고는 그것을 생쌀을 제거하지 않고 옆에 보존을 해서 왜 보존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말라리아의 특효이기 때문에 보존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이 에스더 박 의사는 이와 같은 것들의 자기의 경험을 선교 보고에 쓰고 또 혹은 자기가 존경하는 의사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내용을 써서 보내면서 정말 한국의 이 위생과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의 이 예방 의학 그리고 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녀가 강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사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일날 빼고 6일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주일 쉬는데 주일날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2주간만 참 휴가를 가졌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3년째 되는 1901년과 2년 사이에 그 1902년과 3년 사이에는 그녀가 선교 보고서를 보내면서 1년 동안에 7월 한 달은 자기가 휴식을 위해서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한 달 동안의 휴식을 갖는 동안에 정말 이 환자들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참 약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가 한 달 동안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하는 고백을 그녀가 합니다. 여러분 참 마음에 제 안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보구여관 의료사역은 내가 휴식을 가지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7월 한 달 동안에 환자들은 매일 나의 집에 와서 내게 그들에게 약을 달라고 간청하였는데 그들을 매정하게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나는 130회 이상 방진 요청을 받았고 보구여관에서 1230명의 새 환자들과 2017명의 재진 환자들을 진료해 전체 3377명을 진료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숫자는 학교 여학생들의 진료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교 보고서를 보면서 이 에스더가 얼마나 초인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7월 한 달 동안 참 말로만 휴가지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을 만큼 자기가 매정하지 않았다고, 다시 말하면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처방을 해줘서 진료를 했다고 하는 그렇게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그녀가 한국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 일일이 보고할 수 없지만 이것 하나만은 함께 좀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참 위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음대로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가장 비견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코로나와 비견할 수 있는 게 코레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코레라가 죄송해요. 이 코레라 비슷해서 코레라 1902년 1903년 그 사이에 코레라가 한국에 만연한 것입니다. 이 한국에 만연했을 때 그녀가 선교 보고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레라 유행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시련의 한 해였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 문 입구에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았는데 그것은 그것들이 악령이 자기들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코레라 유행은 제가 처음 경험한 것이라 저도 약간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제게 건강과 힘을 주셔서 대표 약품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테레사와 저는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코레라 유행이 지나가자 우리 모두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코레라로 인해서 극심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어쩌면 제가 한번 역할을 대치시키면서 만약에 에스더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에스더는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인가? 저는 에스더가 참 이 코레라의 위협 속에서 했던 분명한 네 가지를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대로 자기의 역할을,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의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기고 우리는 주어진 우리로서의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에스더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보면 전염성이 강한 이 코레라 앞에서 얼마나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믿음의 본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 그들이 정말 복음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그 가운데서도 코로나 걸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분명한 내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긍정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평안한 가운데 세상을 떠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시골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분명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한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에스더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와 같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에스더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초인적으로 의사로서 또 1903년부터 191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로제타 쇼드홀과 함께 평양에 가서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의 기념병원에 홀병원에 그가 함께 같이 로제타 쇼드홀과 동역하면서 맹인 사역도 도와주고 농화 사역도 도와주고 또 여자 성경학교에서도 또 가르치고 또 위생도 가르치고 생리학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1인 2역 3역 사역을 하면서 정말 자기의 자신 돌보지 않는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 그만 건강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1900년 10월 달에 사역을 시작했던 참 이 에스더가 1909년에 가서는 폐결핵으로 심한 참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역을 그녀가 감당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일정한 기간 동안 이 휴식을 갖고 건강을 회복해도 쉽지 않은데 그녀는 조금만 회복되면 다시 일을 하고 자기의 참 이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한국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것입니다. 1909년 4월 28일 날 아펜젤로, 언더우드, 윤치호, 김필순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여성 중에서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성 사역을 위해서 참 헌신하고 있는 3명의 여성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이들에게 금메달을 수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여성교육회가 주관하는 이 모임에 그래서 이 에스더도 초청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란사, 윤정원 이렇게 세 사람이 금메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금메달을 받았을 때 쇼드홀의 이 닥터홀의 조선회상에 참 이 회고록에 보면 이 에스더가 참 뿌듯한 이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1910년 4월 13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로제타 쇼우드 홀에 참 유일한 아들, 살아남은 아들 쇼우드 홀은 17살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를 이모라고 따랐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기를 얼마나 사랑으로 돌봐줬는지 참 엄마처럼 이 에스더를 따랐던 참 한국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모라고 늘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쇼우드 홀은 이렇게 자기의 회고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내게 있어서 에스더 이모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가장 황금기의 인생을 맞고 있었던 에스더. 그녀를 이 세상에서 앗아갔고 그녀가 사랑하는 수많은 동족들의 생명을 앗아간 병. 나는 이 폐결핵을 퇴치하는데 앞장서기로 결심했다. 나는 반드시 폐결핵 전문의가 되어 조선에 돌아올 것과 결핵 요양원을 세우기로 굳게 맹세했다. 이 맹세를 실천하기 위해 4년 전 닥터 하디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말을 내 마음에 새기며 이 비전을 마음에 품었다. 높은 이상과 고상한 동기도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이는 실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쇼우드 홀이 에스더의 죽음 앞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런데 이 에스더의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 17살의 이 소녀는 장차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 와서 자기도 의사가 되고, 그리고 폐결핵 전문의가 되어서 한국에 폐결핵 병원을 만들고 수많은 폐결핵 환자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의 죽음이 쇼우드 홀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1876년에 세상에 태어나서 1910년에 4월달 세상을 떠난 참 이 에스더, 그녀의 34살의 인생은 분명히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34년의 인생을 산 한 여인답지 않게 그녀는 너무도 한국교회사적으로, 한국의 의료사적으로, 한국의 여성사적으로, 한국의 정말 무엇보다도 이 땅에 기독교 역사적으로 너무도 큰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참 이 김점동에 대한 원자료를 추적해보고 또 한편의 논문을 정리해보면서 마치 김점동은 자기의 생애 동안에 1세기의 미래의 한국을 준비했던 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녀의 많은 족적 중에 저는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녀는 너무도 많은 새로운 여성상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최초의 서양 교육기관인 이하학당의 초기 입학생으로 근대 여성교육에 상을 심어주었고, 그리고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개신교 신앙의 여인의 상을 심어주었고,
그리고 새로운 결혼관을 통해서 결혼상을 이 땅에 심어줬던,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여권의 신장을 위해서 너무도 큰 기여를 했던 근대 사회 활동에 아름다운 여성상을 이 땅에 심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 그는 고난의 시대에 의사로서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의료봉사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 박이 최초의 서양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여자 의사라고는 사실도 놀랍지만, 어쩌면 그렇게 서양의 의사가 되고 메릴랜드에 의사 자격을 가진 의사였고,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 얼마든지 자기를 높이며 사역할 수 있는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책임을 맡아야 할 때는 주역으로, 자기가 조연의 역할을 할 때는 섬김의 모델로, 그리고 때로는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그냥 일반의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성실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녀처럼 정말 아름답게 이 땅에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한국 개신교의 우수성과 그리고 한국인의 우수성을 정말 선교사들과 한국인들과 또 미국에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에 대해서 보도한 미국의 몇 개의 기사들을 보니까 정말 브라이트한 코리안 우먼, 정말 뛰어난 한국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로제타 쇼드홀은 참 에스더를 보면서 너무도 탁월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또 예찬을 하고 있고, 그가 졸업한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 교수들도 그의 탁월함을 인정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화학당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빠르게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의학에 대한 이 깊은 관심을 갖고 라틴어를 비롯한 여러 의학 예비 학문들을 다 섭렵하고, 그리고 회심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녀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 너무도 뛰어난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여인이 이 땅에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보여주셨던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이 지도력,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주님의 이 롤 모델을 너무도 빼닮은 한국의 여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참 이 에스더 박은 자기의 마지막 죽어가는,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쇼드홀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고, 그래서 이 쇼드홀이 미국에 가서 참 하디가 졸업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폐결핵 전문의가 돼서 한국에 돌아오고, 해주에 결핵 요양원인 구세병원을 만들고, 한 명의 폐결핵 환자도 더 치료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고, 그래서 한국에 죽어가는 수많은 폐결핵 환자를 살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이 한국의 수많은 폐결핵 환자를 살리는 그런, 어쩌면 하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더는
최초의 여자 의사, 최초의 여자 의학 박사로 6년간의 외국 유학과 10년간의 희생적인 봉사를 통해 여성도 이민족과 사회에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유학 땅에서의 서양 교육을 받고 루제타를 통해 서양 의술의 우수성을 지켜보면서 의사가 되어 이민족을 섬기겠다는 비전을 가졌고, 그녀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꿈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학 교육을 이수하고 정식 의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활동한 한국 근대화의 주역이 바로 에스더 박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둔의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녀를 통해 서양 교육이 이 땅에서 그렇게 빨리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확실히 에스더 박은 19세기 말 시대를 앞선 선각자요, 최초의 서양 의사요, 의지의 한국인이요, 탁월한 재능을 가진 능력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민족적 사랑과 인류애적인 실천이 한데 어우러진, 그래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서양의 선교사들, 그리고 서양의 의학계까지 엄청난 도전을 준 그 시대에 어둠을 밝힌 샛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한국교회사, 한국의 의료사, 더 나아가 한국의 근대사를 장식하는 한 페이지의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미국에 유학을 하게 하시고 또 한국으로 돌아와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10년 동안 온 생명을 바쳐 헌신하게 하셨던 그녀의 이 놀라운 헌신을 예청하면서도 동시에 그와 같은 훌륭한 여인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박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참으로 이 에스더 박과 같은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100년 후의 미래를 밝히는 이 땅에 횃불들이 기라성같이 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콜레라가 그 당시에 만연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의사의 본연의 사명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신앙의 롤모델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의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